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아파트 철근 누락단지가 속속 확인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사상구 학장동의 한 중학교 인근에 통학로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마감이 제대로 안 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낙동강변 생태공원마다 다양한 여름꽃이 시민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를 몰고 온 무더위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수영구의 착한 밀면 가게와 쌀빵으로 온정을 나누는 빵집을 소개합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도 무량판 구조인 LH아파트에서 철근 누락단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시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기관장들을 모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콘크리트가 산산조각나 폭격을 맞은 듯합니다.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보나 내력벽이 없는 무량판 구조였지만 철근이 누락되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3개월여 만에 부산시가 부산 지역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건축물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49곳과 일반 건축물 22곳을 포함해 총 61곳입니다. 점검은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원인이었던 설계 시공 등 4개 분야에 걸쳐 이뤄집니다.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심하고 만족을 수 있는 아파트 공급을 위해 우리 공사는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에 원칙을 준수하는 촘촘한 단계별 확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는 없지만 겉으로 봐선 보이지 않고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점검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철근 탐사기를 통해 철근을 배근해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측정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보수 보강 실시 및 비용 부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며 시공사, 감리 등 책임 위반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영업 정지, 벌칙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주요 공정 작업 시에는 부산시의 직접 점검과 관리 감독을 주문하고 부실 시공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도 촉구했습니다. 공동주택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기관과 함께 우리 시의회에서도 건축 현장 부실 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는 부산도시공사가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계속해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 형식적인 안전 점검이 아니길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상구 학장동의 한 중학교 인근에 통학로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지역 주민들은 통학로 개선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사상구 학장중학교 인근입니다. 통학로 개선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1m가 겨우 넘었던 길이 3m로 넓어져 통행하기에는 좋아졌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나무로 짜인 난간에 큰 구멍이 나 있는가 하면 한쪽 난간은 아예 부서져 케이블 끈으로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지금에서 밟으면 내려가 보면 지금은 못 가나. 그러니까 펜스로서는 불합리하다. 불가능.
비탈길을 오가는 어르신들이 잡고 편하게 이동하라고 설치한 철제 난간도 문제입니다. 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으로 얼마 전 설치된 철제 난간입니다. 제가 힘을 조금만 가해도 이렇게 철제 난간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할 거 좀 튼튼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현재 시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사도 빠지고 흔들리고 이러면 좀 곤란하지요. 비용은 많이 들었을 텐데. 움푹 파인 보도블럭, 여기에 흔들리는 철제 난간에 중간에 빠진 나사, 그리고 나무 난간을 이어주는 이음새 못까지 녹슬어 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쪽 데크 부분하고 그 일반 보도블럭하고 그 사이에 경계석을 깔아놨겠대. 근데 이제 경계석에 그걸 고정을 하다 보니까 이 경계석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450여 명이 넘는 학생들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오가는 통학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하면서 보수 공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맥도 생태공원 내 연꽃단지가 절정을 이루는 등 낙동강변 생태공원마다 다양한 여름꽃이 시민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를 몰고 온 무더위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세 개의 섬이 만나 형성된 하중도 습지입니다. 강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졌습니다. 습지 안에는 축구장 8개 크기와 맞먹는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연꽃단지에 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한쪽에는 멸종위기종 2급 가시용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길게 뻗은 760m 길이의 보행데크를 이용하면 더 가까이에서 꽃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여기 연꽃이 이렇게 피는데 멀리 안 나가도 도심지에 이렇게 연꽃이 피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제 좀 시원해지면은 많이 보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올해 부산에는 지난 7월 2일 처음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8월 18일까지 총 28일간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현재까지 모두 18일간 나타났습니다. 더위는 주말 새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부산에는 19일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은 당분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기상청은 절기상 처서인 오는 23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름 별미인 착한 가격의 밀면 가게와 맛있는 쌀빵으로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민 빵집을 소개합니다. 수영구 수영동 주택가에 있는 한 밀면집. 12시도 안 됐는데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밀면 한 그릇에 5,000원이라 곱빼기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얼음이 동동 떠있는 육수 맛은 깔끔합니다. 삶은 달걀에 수육, 오이채 빠진 게 없습니다. 비빔면은 500원이 더 비쌉니다. 비빔장은 새콤달콤 깊은 맛이 납니다. 맛도 괜찮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고는 해요. 좋아요. 싼 데 비해서 드셔보면 알겠지만 맛도 괜찮고 손님들 대부분은 주인장을 잘 아는 동네 주민들. 최근엔 젊은 층도 많이 온답니다. 내년에 지금 그래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좀 올리긴 올려야 되지. 둘이서 해내도 못하고 그냥 사니까요. 그만 트렌드만 오니까 원래 노인네들 때문에 이제 좀 사기 계속 주택가고 노인네들이 많아요. 어르신들 많으시네요,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좀 사기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젊은 사람도 오고 하니까 노인네들 묵지를 못해. 참
물과 비빔면을 다 같이 먹고 싶을 땐 비빔을 시켜 먹고 따라 나온 얼음 육수를 부으면 물밀면이 됩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한 빵집. 이 집은 쌀빵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주 메뉴는 팥빵. 전북 정읍에서 난 팥을 직접 삶아 설탕과 천일염, 계피와 호두를 넣어 만든 팥소랍니다. 쌀로 만든 소금 버터롤과 쌀 식빵도 잘 팔린답니다. 밀보다 3배 가까이 비싸다는 우리 쌀로 만든 쌀빵. 식감이 쫄깃하고 구수한 맛입니다. 재료를 정말 좋은 재료를 사용하거든요. 국산 재료를 주로 사용하고 쌀도 이제 국산 쌀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쌀로 만드는 빵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편하고 맛도 있고 건강까지 이렇게 챙긴. 쌀빵을 만든 셰프의 경력은 35년. 3년 전 해운대에 이어 지난 7월 이곳 광안리에 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문을 연 직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판매 후 남은 빵을 기증하기로 약속했답니다. 복지센터는 이 빵을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 이제 보통 빵집에는 보면 빵이 남으면은 할인을 해서 전날 빵 이렇게 판매를 하시던데 저는 할인해서 파는 것보다 그냥 후원을 선택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올여름 5,000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원한 밀면과 건강한 재료로 만든 고소한 쌀빵으로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 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전세 피해 지원센터 내 심리상담 전문 요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한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유선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상담을 통해 추가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 상담 등을 지원해 마음 건강과 일상 회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의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연제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20m 높이 아파트 6층에서 유리창호를 교체하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14일에는 부산 진구 부암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적재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벌써 8월에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총 11건. 잇따른 사고에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중대재해 발생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노동부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시공능력평가 3위인 DLENC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만을 일관하면서 사고를 더 키워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폄훼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되면서 기업들이 안전보건체계 개선 동기를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하고도 반이 지나가는 시점. 하지만 산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9월 1일부터 서울 수서역을 출발하는 고속열차 SRT 노선이 2개에서 5개로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새 노선을 확대하면서 수서 부산 간 기존 노선 운행은 줄이기로 해 논란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수서역을 출발하는 SRT 고속열차. 창원 진주로, 포항으로, 그리고 여수 등 3개 노선이 추가됩니다. 서울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 SRT 노선이 기존 2개에서 5개로 늘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 수서 간 SRT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일명 돌려막기 운행입니다. 부산 수서간 SRT 노선은 주말 평일할 것 없이 예약이 힘든 노선. 실제 예약 사이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이미 대부분 표가 매진된 상황입니다. 지금도 예약하기 힘든 노선이다 보니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이상하고 황당한 정책이란 지적입니다. 일단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토부에 문의를 했을 때 차량을 빼서 하는 건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 부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데 결국 발표된 거는 기존에 논란이 되는 그 SRT 부산 수서행 노선에서 차량을 빼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뻔히 지금도 이제 SRT 부산 수서 노선이 되게 붐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한근 시간대 이제 그 노선을 예약하려면 2주 전에 좀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노선을 이렇게 시민들하고 소통도 없이 부산시하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빼나간다는 거는 철도노조는 기존 노선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선 기술적인 문제도 없는 KTX 수서행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부산 수서간 운행 노선 축소의 대안으로 수서행 KTX를 운행하면 된다라고 진작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지금도 사고 등 일회 사항이 발생하면 수서역에 KTX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추가 차량 확보도 안 된 일방적 노선 배분,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무리한 운영을 비판하며 총력 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 정부 정책의 틀이라는 것이 철도를 쪼개기 민영화해서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저희가 준법 투쟁을 시작으로 만약에 국토부의 정책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9월 달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규탄하며 부산 수서 SRT 노선 축소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추진 중인 부산교도소와 구치소 이전을 위한 입지선정 절차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강서 지역구 의원들은 부산시는 권한 없는 입지선정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독단적 행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들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방문해 강서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교정시설 입지선정 결정권자는 법무부와 강서구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교정시설 현대화 이전에 과거 BRT 사업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부산시는 현재 교도소와 구치소를 해당 지역별로 이전하거나 강서구에 통합 이전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정시설 입지에 대한 부분은 법무부와 해당 기초지자체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이라는 과거 BRT의 사업 추진 상황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혀 지금 그 과정이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란과 이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지역 해당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아무런 어떤 법무부의 결정권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만 조장하는 사태가 될 것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구치소는 호송시간 단축 등 미결 수감자들의 인권을 고려해 사법기관 근처에 구치소를 짓는 추세지만 위원회에는 교정시설이나 수사기관 전문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회의록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외부에서 봤을 땐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떤 회의 내용과 어떤 근거를 통해서 지금 결차와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지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8월까지 교정시설 이전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기초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북구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2023년 하반기 일반 경비원 양성교육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30세에서 65세 사이 북구 주민으로 모집 인원은 25명입니다. 교육기간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이며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인 한국경비협회 부산, 울산, 경남 지회에서 진행됩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직자를 대상으로는 취업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오는 26일 명지근린공원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 및 영화 상영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어린이 물놀이 에어바운스 등 놀이시설과 로봇 축구, 핀버튼 만들기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개그맨 박성호가 진행하는 문화공연이, 오후 7시 30분에는 어린이 애니메이션 별의 정원과 권상우 주연의 영화 스위치가 연속 상영될 예정입니다. 사상구가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사상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산모로 본인 부담금 9만 6천 원을 낼 경우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에코 이모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상구와 순창군 청소년 교류 캠프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열렸습니다. 두 지역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인 교류 캠프는 올해로 5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순창군이 사상구 청소년 20명을 초청해 발효소스 토구를 비롯해 미생물 뮤지엄 관람 등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사상구 덕포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 30세대에 미숫가루를 전달했습니다. 사상구 주례일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후원으로 음식을 준비해 관내 홀로 어르신 15세대에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둘의 영양만점 밑반찬 나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구덕 청소년 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는 지난 5에서 6일 양일간 관내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여름맞이 가족 캠프 우리 가족 캠핑장을 진행했습니다.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동대신 일동분회는 지난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서구 동대신 일동 일원에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이 행정안전부 소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자치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16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와 부산 시민의 인권과 성평등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시설공단 인권과 성평등에 관련된 고충 상담과 업무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